자, 오늘 시장의 움직임들을 쭉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VIP 투자 전략, 오늘 양우석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환율을 비롯해서 국내외 시장 움직임들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최근의 움직임들 어떻게 좀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까요? 전 세계 증시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미국 증시의 눈치를 보는 그런 형국이죠. 현재 다우지수는 2만 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약간 쉰 듯한 그런 분위기. 일각에서는 부분적으로 거품론을 제기하는 그런 시각도 또한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경계를 하자는 목소리는 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반적인 시장의 대세는 이보 전지를 위한 일보 후퇴다.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1월 20일이죠. 그 전까지는 랠리를 지속할 것이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상 올라갈 수도 있는 긍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하기사 어제죠. 유로발 악재, 이탈리아의 세계 가장 오래된 은행이 있죠. 이름이 상당히 깁니다. 몬테 파스키 리시에나라고 하는 BMPS를 보통 약칭해서 언급을 하는데 이 은행이 결국 유동성 위험에 봉착했다. 조만간 적어도 3개월 이내에 그 유동성이 고갈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거기 베일인이라고 하는 즉 채권자, 그 채권자 중에는 민간인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것에서 다소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가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악재를 너끈히 극복하는 모습은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유럽도 마찬가지다 하는 점에서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매우 유력한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시장 내부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뭔가 이상 징후가 좀 깔려 있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우호적인 지수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시각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그런 경계는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그 점을 계속 현재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환율상의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이죠. 또 현재 비철금속 가격도 다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수급에도 약간 변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에 약간 변화가 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코스닥의 IT주들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는 건데요. 그 특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 단기 과열권에 놓여 있다는 것도 그들 시세 흐름에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 변수가 됩니다. 그런 점을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환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약간 정체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상향 방향으로 계속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103.05, 0.23% 정도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 이에 따라서 자, 유로화 가치는 1.04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이체방크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조만간 빠르면 내년 1, 4분기입니다. 1대1 페리티가 깨진다는 것이죠. 해서 0.95달러 수준으로까지 유로화 가치가 떨어질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정도로 심화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로존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 점은 경계를 해야 되고요.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럴 소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엔달러 환율입니다. 여전히 엔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 약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0.25% 정도 내려와서 즉 엔고로 진행이 됐다는 것이죠. 117.5엔이 됐고요. 자, 문제는 원달러 환율 및 원엔 환율, 원화 가치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절하되고 있다 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차트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준비된 차트는 최근 2달간에 거의 석 달 다 돼가는군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현재 일봉 차트입니다. 주가가 우상향 방향 현재 환율이 우상향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절하되고 있다는 것이 환율은 올라가고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요. 좀 길게 놓고 보면 이렇게 원화 가치가 갑작스럽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그때는 사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증폭될 때마다 이런 모습이 나왔다는 건데요. 이번 경우는 그 전과 좀 다르죠. 현재 금융 위기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것에 따른 반사작용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적당한 수준이면 모르겠는데요.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변수가 시장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것은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원화에 대한 수요가 떨어진다는 것, 즉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 어느 순간 매도할 수도 있다는 압박이 작용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증시를 봤을 때 상당히 부담이 되고 또 위험할 수 있는 변수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좀 의식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좀 봤고요. 현재 위안화 환율입니다. 6.9435 dollar 대비 0.0054, 0.08% 절상시킨 것이죠. 이틀 연속 미세 조정을 하고 있는 현재 달러 가치에 따라서 연동해서 그렇게 미세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상태고요. 자, 국채 가격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미국이죠. 2.535 전일 대비 2.9 베이스 포인트만큼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국고채도 마찬가지죠. 2.110% 전일 대비 5.3 베이스 포인트만큼 내렸습니다. 금리가 내려갔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이죠. 가파르게 급락했던 것이 미국도, 특히 우리나라는 더 빠르고 강하게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점은 일단 긍정적이긴 합니다. 채권 시장이 안정을 취한다는 것은 금융시장 전체로도 이제 긍정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미국의 국채금리와 우리 국채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상태가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장기물의 국채금리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0.15 정도였던 건데 지금 0.45%포인트 정도 수준으로까지 많이 벌어져 있죠. 똑같이 국채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국채보다는 미국 국채를 선호하겠죠. 이 부분은 다소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계속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금값, 은값은 달러 강세에 따라서 계속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까지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그것이 시장에 큰 문제는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철금속, 그중에서도 경기에 아주 민감한 금속이 하나 있죠. 바로 구리 가격입니다. 자, 구리 가격이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최근 3일 동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0.2%. 큰 폭은 아니지만 우상향 방향으로 자리 잡는 듯 하다가 추세가 깨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것이죠. 경기와 관련된 시각 전환이 다소 좀 깔려있는 듯한 그런 가격 흐름입니다. 이 부분도 약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 감안하시면서 시장을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지는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